박혜상의 싱생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그려진 사진 속에 추억일라 이미 접어버렸답니다. 보일 듯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댈 위해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보일 듯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혜상의 싱생송 이야기를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도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에 엄청난 광풍이 몰아칩니다. 바로 대마초 파동을 두고 이러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대중가요인들이 대마초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단은 자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몇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70년대 중반경에 우리나라 대중가요계가 위상이 급부상됐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딴따라라는 이름이 정말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중가요인들 그리고 또 대중예술인들, 이런 이름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흡착이 되기 시작했던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좋은 공연들이 많아졌겠죠. 당연히 좋은 연주자, 좋은 창작자가 많이 나오고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졌고, 그 공연을 수용하는 관객들도 역시 환호하면서 함께 감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대중문화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중문화죠. 네.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런 대마초 파동이 터졌으니 무대는 무대답지 못해지고 방송은 방송답지 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차를 해야 되고요. 자, 문제는 결국 그 풍족한 대중문화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며 살아가던 관객들, 객석에 있는 관객들,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대중문화에서 비켜서야 되는 겁니까? 왜 문화에서 소외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가 갖고 즐기고 함께 공유하던 그 대중문화 거리들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공백을 그러면 뭘로 메워줄 겁니까? 문화적인 공백을요. 네. 이 사람한테 문화적인 갈증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 상황에 그래도 책임 있는 몇몇 분들이 머리를 모으고 고민한 결과 그 절정의 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MBC 대학가요제였습니다. 대단했어요. 이거 대학 캠퍼스 문화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학가요제라는 것이 나오면서 모든 대학 내 이슈가 다 이쪽으로 스며듭니다. 빨아들여버립니다. 블랙홀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가요제가 열리는 예선부터 시작을 해서 본선까지, 아니 본선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은요, 오로지 모든 화제의 머릿말은 화두는 대학가요제였다니까요. 그런 시절을 그때 살아왔었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사연인 가요. 오늘의 노래는요,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탄생된 노래입니다. 대학가의 캠퍼스 음악 문화를 주도한 명품가요, 나 어떻게. 자, 여러분, 명품 가요 나 어떻게 탄생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가사 좀 틀려도 괜찮아요. 따라 부르시면서 그때 흥분 함께 느껴보시고요. 날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너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삼형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네, 무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 김창완. 그런가 하면 농과대학교 전통적인 그룹 사운드였었던 모래와 자갈들, 샌드페벌스, 거기에 일원으로 또 열심히 연주 활동 같이 하고 노래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진 학생 김창완.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뭐예요? 기타. 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 서울대 다니니까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웬 기타야? 얘기를 합니다. 야, 그 기타 소리 좋지 않니? 아, 기타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기타 형이 500원 주고 사왔다. 진짜로 김창완 씨가 어느 날 500원을 주고 사온 기타 한 대로 이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형이, 야, 공부 잘해서 정말 동생들한테도 존경을 받는데 기타를 500원짜리를 사들고 들어와서 똥똥똥똥 음악을 따는데, 그 솜씨가 또 일품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지나니까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정말 너무너무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동생 입장에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둘째 김창훈 씨가, 엄마, 나 대학교 입학하면 저기 나 피아노 사줘. 그래 피아노 좋지, 음악 좋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일단 대학 먼저 가야지. 알았어 엄마.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엄마가, 아유, 우리 창훈이 이제 피아노를 사줘야 되겠네. 엄마 아니야. 피아노 사지 마라. 어우, 다행이다. 생각 바뀌어서. 엄마 돈 없었는데. 엄마 대신 나 드럼 사줘, 드럼. 그래서 엄마가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뭐라도 두들겨서 풀릴 수 있으면, 그래, 드럼이라도 두들겨. 그렇게 두들기고. 그건 뭐 정신 건강엔 좋을 거 아니야, 그치? 하면서 드럼을 선물로 사줘요. 이 드럼을 받아들고 두들겨 본 둘째 창훈 씨.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동생 창익 씨한테 선물로 주어버려요. 그래서 창욱 씨는 쳐보니까 아주 이게 성미에 잘 맞았던가 봐. 아주 딱딱 괜찮았어요. 취미가 딱 맞았어. 악기가 주인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 창훈 씨는 베이스 기타를 배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네. 그림이. 막내 그 창익 씨가 쿵쿵 딱쿵 쿵쿵 딱쿵 친단 말이에요, 드럼을. 그러면 둘째 창훈 씨가 베이스로 입혀요. 둔떼. 와, 여기 리듬이 딱 잡혔잖아. 기본 음까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뭐가 빠졌어요? 500원짜리 기타. 창훈 씨가 500원짜리 기타로 띵띵 따이랭 따이랭 따이리리, 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인조 기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김창완 씨가 동생들하고 같이 합주를 해가면서 우리 막내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둘째도 솜씨 보통 아니야. 우리 같이 음악을 한번 해볼래? 괜찮겠는데? 야, 그 MBC에서 대학가요제를 한대. 우리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일반인들은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학생들이 나가서 경험을 펼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동생들이 형 우리 할 수 있겠어? 아 그럼 할 수 있지. 다를 바가 없다니까. 연주하는 저들이나 우리 시작하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다 똑같아. 무이. 응? 괜찮아? 그래서 팀 이름도 나 무이로 정했어.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팀 이름을 무이로 정한 없을 무 다를 이 다름이 없음 무이로 정한 김창완 씨가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야, 쫄지 마. 괜찮아. 니들 저 실력 있는 저 사람들 있잖아. 비틀즈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링고, 조지 해리스,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 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우리. 비틀즈를 들먹일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고 영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무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맞다면 정말로 그런 철학으로 무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꼭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철학, 그 생각 맞다고. 네. 그러면서 감동받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합니다. 결과는요, 예선 1위로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한바탕 광풍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 예선 1위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후에 산울림이란 이름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리고 발표한 노래들 처음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처음 들었던 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았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이런 노래들을 딱 듣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비열에서 나오는 음악이야? 이랬을 정도로 그 신비감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음악들이었고 없었던 멜로디였거든요. 이것을 대학가요제 제1회의 심사위원들, 예선 심사위원들이 들었으니까 이거 정말 아니 어느 행성에서 온 음악이지 이게? 이런 신선한 충격을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선 1위로 본선 진출권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선 1위면은 사실 본선에서 뭐 금상 대상을 다투는 그런 지경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실수만 없다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납니다. 김창완 씨. 야, 동생,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야. 이제 우리가 예선 1위로 통과를 했으니까 예선 1위가 금상 창피하잖아. 이왕 하는 거 우리가 그랑프리 대상을 먹어야 되잖아. 그지? 그랑프리를 향하여 고고! 맹연습에 돌입합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죠. 날짜는 점점 임박해 오고 마지막 피치를 올려 연습을 하려는 순간에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룹 사운드 무이, 본선 진출권 박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연유인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니 본선 진출권 박탈이라니 그러면 예선 상황을 그럼 없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선 상황을 MBC에서 무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응? 이건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사연인즉 그룹 사운드 무이의 리더 김창완은 일반인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닌 일반인은 본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완 씨가 그 해 졸업을 했거든요. 그 해 졸업을 했거든. 서울대학교 농대를. 미안하다. 형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어떡하니? 니들 큰 꿈 가졌을 텐데. 동생들에게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야 형 괜찮아.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실망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나선이가 둘째 창훈이었습니다. 괜찮아. 형 걱정하지 마. 아우야 너 너무 실망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형이 씨앗을 뿌려놓고 왔어. 그래서 그래도 제1회 대학가요제 우리 이름은 얹을 수 있을 거야. 형이 무슨 씨앗을 뿌려? 내 형한테 그 얘기를 안 했나? 형 그 서울대학교 농대 샌드페벌스 후배들 있잖아. 그 후배들한테 내가 작곡한 노래 한 곡을 줬거든. 그런데
그걸 연습을 했나 보더라. 이번에 그 예선에 그 곡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선 통과를 했네. 본선 진출했더라. 그 형 후배들 우리 응원하자 같이 그랬습니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 씨가요, 굉장한 작곡 실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마돈나라고 불리우던 가수 김완선 씨 데뷔곡.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기억나죠? 오늘 밤이란 노래. 아주 독특한 멜로디였던 거 기억나죠? 이거 김창훈 씨 곡이에요. 그 후에도 김완선 씨가 최고의 스타가 된 그런 그 상황에서 예전에 오늘 밤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 곡이 좋았는데 그런 곡 다시 또 없나? 김창훈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선생님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이미 스타가 된 김완선이 그래서 만들어준 노래가 김완선의 대표곡 가운데 첫 번째 꽂혀요. 바로 이 노래죠. 그리우면 나 홀로 뜰 앞에 나와서 선거렸지. 나 홀로 뜰 앞에서. 이 노래 역시 독특한 멜로디 기억나죠, 여러분? 김창훈 씨 곡이에요. 이만큼 김창훈 씨가 이 멜로디 곡 쓰는데 참 재주가 있었습니다. 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사 작곡이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모두 영감이 정말 최고였었죠. 어쨌거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TV 수상기 앞에서 이 대학가요제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형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장래는 아주 떠들썩합니다. 1975년 대마초 파동 이후로 그 문화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절치부심 끝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탄생된 제1회 대학가요제. 1977년 9월 3일 정동문화체육관에서 이제 열띤 경합 끝에 영예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행자는요, 지금 현재 K-팝이 전 세계 대중음악계를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든든한 반석을 만들어 놓은 히어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 당시 가수였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명현숙 씨. 자, 정동문화체육관 가득 메운 관중들 사이로 낭낭한 그 이수만 씨의 젊은 음성이 파고듭니다. 제1회 MBC 대학가요제 영예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영예 대상입니다. 대상!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그룹 사운드 샌드페벌스 나 어떡해. 전국이 환호의 도가니였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때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요, 카메라가 대기실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룹 사운드 샌드페벌스 멤버들은 티셔츠를 유니폼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금상까지 발표가 되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떨어졌구나, 옷을 벗어서 팽개치고 끝났어 하면서 옷을 뒤집어서 벗는 순간에 샌드페벌스 나 어떻게가 외쳐지고 다시 옷을 입고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뛰어나가던, 무대로 뛰어나가던 그 광경을 생생하게 중계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대한민국 가요계의 생태계를 바꿔버리는 일대 광풍을 몰고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일대 광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시 잡지에서, 당시 외국에서 일대 센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센세이션. 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는가 하면은요, 이 샌드페벌스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훌륭하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해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마침 제대하고 누워있던 배철수 씨가 그걸 화면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학생들인데 저 정도 연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곧바로 해변가요제인가요? 해변가요제 나가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로 상을 받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학교 그룹 사운드 활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대학가요제 2회 탈춤을 불러서 또 상을 받게 되잖아요. 배철수란 아티스트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훗날 송골매에 영입을 하면서 구창모라는 아티스트가 또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엄청나게 많은 아티스트가 거기서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생태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혀 다른 멜로디에 전혀 다른 음색, 전혀 다른 몸짓, 전혀 다른 기법. 신해철이라는 아티스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대학가요제는 30년, 40년 가까이를 우리 대중문화를 흡수했고 생태계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대학 학내 문화 자체도 또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엄청났었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후에 산울림이라고 새롭게 이름이 만들어지고 결성이 되죠. 삼형제가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되고 엄청난 사랑을 얻게 되고 범국민적으로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각자의 길을 잠시 동안 걷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바란 게 아니죠. 영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말 그대로 산울림 포레버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길을 간다? 국민들은 그게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산울림은 그저 완전체 산울림이어야 했으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그 국민들의 부름을 산울림도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 김창완 씨는 산울림 완전체 재결합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로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오죠. 2008년 1월 29일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고로 인해서 막내 김창익 씨가 인사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산울림 사랑해요 라는 인사도 못 전해드렸는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맏형 김창완 씨는 그제서야 수년간 미뤄왔던 그 한마디, 산울림의 공식 해체를 선언합니다. 이후로 이제 나 어떻게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더 가슴이 미어지고 그 그리움이 뼛속 깊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모르고 불렀는데 이 노래를 작곡한 둘째 형 김창훈 형이 꼭 지금의 막내 동생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 같아서 노랫말이,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울먹거림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널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못 믿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자, 여러분께서 사랑했었고 또 우리를 사랑했던 산울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막내 김창익 씨, 좋은 곳으로 가셔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악 많이 하고 계시면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이, 다를 바 없다고요. 그곳과 이곳이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익 씨가 빠진 자리를 우리가 메우면서 즐기겠습니다. 그렇게 산울림의 완전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창익 씨 없는 자리를 그렇게 마음으로 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산울림의 완전체가 영원히 늘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박혜상의 쌩쌩송, 사연인 가요에서 오늘 준비한 노래 나 어떻게를 함께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사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절의 흥분과 설레임, 그리고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그리움을 이 한 곡의 노래에 실어보도록 하자고요. 영화 박하사탕에서 설경구가 소리내어서 고래고래 소리내어서 노래를 부르죠.
다 맞습니까? 많이 틀려요. 그래도 우리는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가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함께 하자고요. 날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날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날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은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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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